우리 또 배는 음식으로 채울 수 있지만 마음의 양식은 강의를 통해서 채울 수 있습니다. 강의만 들어도 배가 안 고픈 강의 방송. 오늘 이제 방송은 오늘 이제 종가 매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가 요번에 이제 월요일 날 우리 기술을 사가지고 오늘 이제 팔았어요. 오늘 하루 만에 5%. 아마 많이 드신 분들은 아까 6, 7%까지 갔더라고요. 네, 오늘 이제 수익 실현을 들어갔는데, 요것도 이제 종가 매수라면은 종가 매수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은 종가 매수를 그냥 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고, 종가 매수를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설명드리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러시아 고무신님은 10% 수익이에요? 어떻게? 오늘 아침에 사셨구나.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는데. 역시 우리 배우신 우리 회원님들은 좀 틀린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제 공식 수익률보다 낮게 나왔으면은 이거는 잘못한 건데 NG인데 수익이 더 많이 났으면 이거는 실력이에요. 인정합니다. 거의 뭐 한 4, 5%가 우리 수익이죠. 카우보이님도 오늘 90만원 벌어가셨고 뭐 소액 투자인데 뭐 일단 소액 투자 오늘 해가지고 뭐 한 10만원 벌었으면 잘한 거죠. 오늘 뭐 엄청난 하락장이었잖아요. 아 근데 오늘 진짜 네, 우리 수익테크님도 8% 수익 실현 축하드립니다. 근데 러시아님 1등인 것 같아요, 오늘은. 러시아님 1등. 민주빠는 3% 잘했어요. 3%도 잘했습니다. 약간 종가 매수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제가 싹 풀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매수로 수익을 많이 내보신 분들 계세요, 혹시?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안 될 거예요. 그죠? 종가에 갈 것 같아가지고 빡 샀는데 다음날 아침에 개파를 뚝 떨어져가지고 작살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종가에 매수해서 수익을 잘 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한 가지가 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게 뭐냐면은 신앙심입니다. 얼마나 나의 신앙심이 강하냐에 따라서 종목들이 다음날 잘 가기도 하고 내공이 부족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익이 많이 안 나기도 해요. 오히려 샀는데 나는 손해만 본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각자의 신께 잘 비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종가 매수는 그런 느낌이에요. 종가 매수는 이제 밤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지 그거를 예측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아는 사람들만이 다 종가의 주식을 사가지고 다음날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복불복이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한마디로 복불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 주 동안의 월화수목금 우리 거래일 중에서 종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타이밍이 하루가 있다면 종가 매수를 했을 때 괜찮은 날이 하루가 있다면 저는 금요일 날을 추천을 드려요. 최근에 우리 정의원님들도 그렇고 금요일 날마다 주식 사놓으면 월요일 날 올라가죠. 화요일 날 올라가고 주말 사이에 어떤 이벤트가 나올지 우리 대충 아니까 금요일 날 사놓는 경우에는 보통 월요일 날에 올라갈 거를 예상하고 사는데 잘 돼요. 근데 평일 날에는 잘 안 돼요. 그죠? 월요일 날 사면 화요일 날 잘 안 가고 화요일 사면 수요일 잘 안 가고 수요일 사면 목요일 잘 안 가. 근데 월요일 날에 적풍이가 샀던 우리 기술은 수요일 날 왜 올라갔을까? 적풍이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아침에 장중 리딩을 드리면서 오늘은 좀 월요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머리도 아프고 월요일 같은 느낌이 들어요 라고 했어요. 제가 기억하시죠? 아침에 오늘은 좀 월요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하루를 쉬었는데 학생들도 많이 좀 쉬었고 이번에 징검다리 샌드위치 휴일이었기 때문에 연장 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우리는 거래를 했지만 실제 우리 뭐 동네 분위기들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 하루를 쉬고 그러니까 지금 토일 월 화 이렇게 쉬는 데가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의 분위기들은 약간 이제 연장 휴일을 쉬고 오늘이 이제 첫 거래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돼서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약간 월요병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회원님들이 1분도 안 돼서 전문가님 오늘 수요일이에요. 나도 알아요. 저도 눈이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금요일 같은 그러니까 월요일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휴일 들어가기 전에 우리 기술 들여서 오늘 수익 실현했죠.
그럼 적풍에는 왜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을 오늘 추천을 드렸을까? 왜 월요일날 추천을 드렸을까? 우리기술은 이제 원전 관련주, 그죠? 원전 비핵화, 원전 이쪽 관련주인데, 원전 관련주는 앞으로 할 만한 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업종을 좀 잘 알아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원전주의 경우는,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백이 있었던 종목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지금 남북경협주로 하면은 망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들으시죠, 요즘에? 야, 경협주 하면 큰일 나. 돈 못 벌어. 이런 얘기들이 요즘에 이제 많이 듣는데, 저는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께, 아, 진짜요? 빨리 파세요. 하고 저는 이제 빨리 매도를 이렇게 막 권해드리고 있어요. 빨리 파시고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빠진 거 샀거든요. 그래서 원전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백이 있었던 종목인데, 이번에 북한에서 무슨 이슈가 있죠? 북한 이벤트. 북한에 우리 이번에 취재진들이 갔었던 풍계리, 그죠? 풍계리 핵실험장, 이제 폐기. 요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 근데 만약에 풍계리가 망했어. 풍계리가 망했어도 저는 백이 있었어요. 원전주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원전주가 재료가 또 뭐가 있냐면은 중동 수출. 요즘에 중동에서 원전 수주액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풍계리 쪽에서 재료가 안 나와도 빠지면 더 살 수 있는 종목이었던 얘기예요. 백이 있으니까. 만약에 중동 수출도 안 올라갔어. 그러면은 라스트 뭐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공약. 신재생 에너지. 이쪽으로 엮으면 되잖아요. 엮을 게 많잖아요. 이거 엮을 게 워낙에 많으니까, 아, 그래, 풍계리로 한번 갈 수 있고, 풍계리 안 가면은 중동 수출로 한번 갈 수 있고, 안 되면은 공약으로 엮자. 이건 엮을 거리가 많아가지고 우리 기술 드렸어요. 물론 오늘은 오리비텍이 더 많이 가긴 했어요. 오리비텍 오늘 상한가 갔죠? 오리비텍도 장초에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려서 사신 분들도 꽤 많이 계셨는데, 어쨌든 원전주를 오늘 산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판단이었다. 이번에 저기 풍계리 취재진들 못 간다 그러니까 다 쫄아가지고 던지더라고요. 오늘 산 사람들은 성공적이야. 제가 아침 문자 드렸어요. 아침에 문자를 쏴가지고 우리 기술 산 사람들은 오늘 바닥 한번 봅시다. 바닥 찍고 싹 올라오는 거 보면서 수익 실현. 그러니까 종가 매수라는 거는 약간의 운과 약간의 이제 그 휴일 사이의 여론이 확실한 경우 매수를 하는 게 정답입니다. 약간의 운빨과 휴일 여론이 확실하다면 이거는 종가에 한번 사보는 거예요. 종가 매수는 이렇게 해야 잘하는 겁니다. 운빨과 휴일 여론에 확실한 금요일 날에 찍는 게 좋다. 혹은 오늘처럼 특정 이벤트가 있었을 때 하는 게 좋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주말 같은 경우는 거의 주말 사이에 호재 아니면 악재 둘 중에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빠져도 손해를 보지 않을 만한 종목을 샀을 경우에는 많이 올라갔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가 이 내용들이 전달이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전주 같은 경우는 이때 베팅을 하지만 실패해도 다른 재료가 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놓고서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오늘 요걸 보고 산 거예요. 보고 샀는데 우리기술의 종목의 차트를 보니까 야, 이거는 속공 차트로 분석하니까 괜찮더라. 괜찮은 자리가 나오더라라고 해가지고 요런 자리들 혹은 요런 자리들 이렇게 봐도 되고요. 일단 거래 실리 음봉이 있으니까 음봉의 의미를 두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자리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요 자리, 요 가격대에서 계속적으로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는 이거를 회복하는 순간 여기를 타점으로 잡았어요. 여기를 타점으로 잡아가지고 오늘 장에 위아래로 크게 막 출렁출렁 하는 거 보고서
위로 이제 올라갈 때 매도를 했거든요. 아직 조금 더 갈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이번 그 풍계리 관련해서 지금 뭐 5시 도착한다 얘기 나오고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 주 오늘하고 내일 모레는 아마 북한이 풍계리 얘기가 뉴스에 실시간으로 계속 보도가 될 거예요. 그 원주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지금 잘 풀렸으니까 이제 간단 말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좀 백업 재료가 있는 종목들의 경우는 기왕 실패할 거라고 하더라도 한번 베팅을 해보셔도 돼요. 다만 어떤 걸 하면 안 되냐면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 이런 자리 사면 죽는 거예요. 자살행위입니다, 이런 거는. 근데 우리 소콩 차트상에 분석을 했을 때 약간 이런 자리 이제 눌리는 자리, 이런 자리 눌리는 자리, 눌리는 자리, 눌리는 자리, 눌리는 자리, 이 선들이 지지 구간이거든요. 이런 데서 잡은 사람들은 크게 손해보지 않고 또 빠져봤자 여기 빠져 이렇게 가겠지,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종가 같은 경우도 제가 보면은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뭐 참고로만 보세요. 참고로만 보여드리자면은 만호제강 같은 종목들, 만호제강 같은 종목들의 경우는 지금 주가가 만약에 밀린다고 하면은 뭐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차트상의 자리나 수급을 보면은 이틀 연속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 기관이 샀으며 주가는 최근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모습들. 잘하면 요거는 쌍바닥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재수 없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담아봐도 좋은 자리이긴 해요. 개미들이 이틀 연속 이 실망스러운 매물 이제 털고 나왔기 때문에 기관들이 진짜 오랜만에 샀어요. 올해 들어서 처음 샀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종가에 사기 좋은 종목이다. 우리가 샀던 우리기술 역시도 거의 비슷한 자리. 그죠? 급등했다가 눌려서 반등 나오는 자리. 이런 자리들을 한번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호제강도 한번 해볼 만한 종목이다. 그리고 뭐 대한금속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볼 만한 종목이다. 개인들 팔았죠. 외국인 기관 들어왔죠. 해볼 만한 종목이다 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추천은 안 드렸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하기 좋은 종목이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대한금속이나 만호제강은 왜 좋냐? 철강금속 인프라 투자 수혜주잖아요. 북한 인프라 관련 수혜주.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은 차트상으로도 밀려도 이제 크게 밀릴 자리가 많이 없고 이미 많이 밀어놨으니까 오늘 투매를 통해서 개미들이 털렸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재료가 아직 안 끝났으니 북미 정상회담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뭐 성문전자 같은 것도 나쁘지 않죠. 성문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하고 눌리는 구간인데 이거는 소콩 차트 분석했을 때 아직 추세 안 끝난 종목. 한 차례 아직 나오죠. 만약에 빠진다 하더라도 조금은 밀릴 수 있겠죠. 조금은 밀릴 수 있는데 오늘 보죠. 개미들 팔았어. 외국인 샀어요. 한번 해볼만 하죠. 이런 것들. 밀려봤자 뭐 한 100원, 200원? 3% 5% 안 나오겠어요? 뭐 정산해강 같은 거. 정산해강 무슨 종목이에요? 자원개발 관련주. 거기다가 얘네도 이제 철강 금속 쪽 관련주들. 보면 개미들 팔고 외국인 샀죠. 주가는 뭐 음봉 나오고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하락이 있었고 개미들의 손절 물량이 있었고 주가 역시도 더 뭐 빠질 만한 구간들은 없다라고 하는 종목들. 그리고 재료 자체가 백이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얘는 이거 아니면 못 가라는 종목보다는 왜 종목들도 보면은 차트가 이뻐서 가는 종목과 재료가 좋아서 가는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차트도 좋고 재료도 좋고 수급도 좋다. 이런 종목이라면은 뭐 빠질 거 각오하고 한번 사보는 거예요. 사실은. 종가매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종가매수 한번 해보는 겁니다. 특히 정산해강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말씀드린 종목이죠. 인풋 대비 아웃풋이 크지 않다. 좋은 애들이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은 저는 내일장 바로 뜰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요번에 이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경제협력이 이야기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은 인프라 투자 얘기 나올 거고, 인프라 투자하면은 뭐 할 거야? 건물 지어주고, 도로 깔아주고, 철길 내줄 거야. 그럼 철강 이쪽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이 필요하겠죠. 정산해가는 뭐 자원개발주이기도 하고,
얘는 가스관 관련주이기도 하고 재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재료가 너무 많으니까 정선행안 같은 경우는 금 관련주 자원개발, 가스관 테마주 적어놨습니다만 배관 자재 쪽에서는 우리나라 1등 기업이에요. 거기다 도시재생정책 수혜주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정선행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왜 좋게 보고 있냐면 아까 회원님들께도 우리 혹시 종가 매수 한번 해볼까요? 라고 했는데 일단 찬성하시는 분이 너무 적어가지고 제가 안 드렸지만은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예제로 드리는 거예요. 예제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백이 있어요. 첫 번째 금관련주 자원개발 엘컴텍 올라가는 거 아시죠? 자원개발. 두 번째 재료 정산해강은 가스관. 가스관 테마 언제 나온다? 6월에 나온다. 왜인지는 지난 방송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종목은 도시재생정책이다. 그럼 도시재생정책은 누가 말했어요? 대통령 공약. 거기다가 이번 지방선거. 재료가 또 있나요? 있죠. 무슨 재료? 수급. 개미들이 팔았어요. 그럼 또 재료가 있나요? 또 있어요. 이번에는 기술적인 거지만 차트상의 자리. 차트상의 자리가 괜찮다라는 거. 주봉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사실 굉장히 좋은 구간은 아니에요. 속공 차트상의 좋은 자리는 이제 뭐 요런 음봉에서 사는 거죠. 이때 팔고 또 눌리는 구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작다는 걸 분석할 수도 있고 속공 차트로 분석해서 바닥에서 고점까지 쭉 연장을 시켜놓고 추세 분석을 해보니 요 이제 윗꼬리 정도를 빼고 보니까 약간 좀 아리까리하긴 해요. 약간 아리까리하지만 요 자리에서 만약에 이 주봉이 아직 완성 안 됐으니까 요번 주 만약에 주가가 뭐 한 3,300원 정도 만들어준다면 다음 주에 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음 주에 이렇게 쏴도 저는 이상하지가 않은 종목이란 말이죠. 추세를 깨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종목들. 근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여기서 물려요. 이런 사람은 돈 못 벌어요. 눌릴 때 사야 돈을 번다. 이게 바로 눌림목 매매의 이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료는 충분히 많이 있고 뭐 그렇다고 이거를 뭐 사란 얘기는 아니지만 전 사셔도 좋다고 보거든요. 진짜로. 괜찮은 종목이다. 그러니까 재료가 이만큼 백업이 있으니까 만약에 뭐 북한 관련 재료로 못 간다 하더라도 러시아랑 잘 돼가지고 가스관 뚫으면 되지. 그죠? 지방선거 다음 달에 있는데 도시재생 정책으로 엮으면 되지. 수급도 좋네. 이런 빼기는 종목들은 빠질 거를 각오하고 한번 종가에 사봐도 돼요. 그러니까 종가에서 들어가는 종목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하는 것처럼 수많은 차트 강의에 나오는 오류. 종가 매수는 기업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게 필수예요, 필수. 수많은 차트 강의에서는 종가 매수는 뭐 무슨 특정한 이평선을 돌파하거나 특별한 지표가 불이 들어왔을 때 사라고 해요. 개뿔이 무슨 그렇게 해서 종목의 수익이 나요? 종가 매수는 운빨이 조금 더 작용하는 부분이 있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우리 시장의 여론이 형성돼야지 가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음날 시가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거는 기업 분석이 충분히 돼야 되고 만약에 내가 예상하는 재료가 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공략을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충분해야 돼요. 그리고 차트가 너무 이쁜 종목보다는 오히려 요즘 같은 장에서는 차트가 좀 무너진 종목을 사는 게 더 승률이 높아요. 훨씬 높습니다. 제가 요즘에 속공 차트를 통해서 실제 장중에 매매를 저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도 매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시간이 나면은 그 매매 내역들을 한번 쭉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뭐 회원님들 추천주로 드릴 만한 종목은 아니라서 그냥 드리지 않고 그냥 저 혼자 매매를 좀 깔짝깔짝 했어요. 포시에스 같은 종목도 제가 요거 얼마 전에 아마 요때였나요? 이날인가 아마 제가 회원님들께 종목 진단 해드렸어요. 근데 종목 진단 해드리면서 야 이거는 좋네요 하면서 좋다고 이거는 사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추천주로 드리기에는 너무 좀 작은 종목이라서 이거는 그냥 저 혼자만 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한 5% 정도 수익 내고 나왔어요. 이 자리 다른 사람이 보면은 좋은 자리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이것도 제가 복귀를 한번 해드릴게요.
동신건설 같은 것도 질문 많이 하시는데 제가 좋다 말씀드리고 있죠. 동신건설 같은 녀석은 속공 차트, 매물대 분석으로도 갈 수 있는 종목이고, 또 우리 그 눌림목 분석으로 봤을 때도 요런 자리 혹은 요런 자리, 거의 이거는 거의 맞아떨어지는 종목이라고 보셔도 돼요. 요선 여기 요 자리까지 내려오면은 언제나 반등을 주는 착한 종목이죠. 동신건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종가 베팅하면은 뒤지는 거고, 이렇게 눌리는 거를 받는 종가 베팅이라고 하면,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한번 들어가봐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다만 양봉에서의 종가 매수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양봉에서의 종가 매수는 조심하자. 왜냐면 오늘 우리가 매매했던 우리 기술처럼 아침에 개박산이 한번 났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봉 종가 매수는 조심. 이거는 프로들만 하는 거예요. 프로들만 하는 거고, 재료가 확실하게 있고 버팅길 만한 그런 백업 호재가 있으면은 오늘처럼 많이 빠져도 그냥 개기는 거예요. 좋은 호재 있으면 한번 개겨봐요.